윤갑의 홀령이 열이 앞에 나타났다. 팔척귀에 잡혀있던 윤갑의 홀령. 그 몸은 이미 강철이 것이었는데, 그런데 윤갑의 홀령은 강철이한테 말한다. 너는 내 몸을 빼앗았고 그녀까지 가로챘다. 열이를 사이에 둔 사랑, 질투, 원한. 그 뒤엔 팔척귀가 있었다. 강철이는 신당에서 윤갑의 홀령과 맞붙는다. 근데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팔척귀가 만든 함정 그 한가운데였다. 강철이는 윤갑의 홀령과의 싸움에서 야광주의 힘을 많이 써버렸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열이가 나타났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갔어? 강철이는 말한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그들 뒤편에선 붉게 물든 팔척귀의 신당이 피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윤갑의 홀령은 사라졌지만 팔척귀는 더 강해졌다. 지금부터 귀궁 14마 예고편 뇌피셜. 모든 싸움엔 대가가 따른다. 이번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윤갑나리? 열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도 조용했다. 그녀의 두 눈은 공허한 궁궐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밤중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인 걸 안.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리는 그림자 하나가 분명히 열이의 눈앞에 있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 익숙한 실루엣. 그는 분명히 윤갑의 홀령이었다. 하지만 윤갑의 홀령은 팔척귀에게 잡혀있고 그 몸은 이미 강철이에게 빙의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열이는 천천히 다가간다. 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윤갑의 형상은 그 손이 닿기 직전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철이는 열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홀령을 봤다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되묻는다. 팔척귀가 잡아먹은 홀령은 쉽게 놓아주지 않아. 게다가 그게 윤갑이라면 더더욱 쉽게 놓아주지 않아. 열이는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그건 분명히 윤갑 나리의 홀령이었어. 그냥 환상이 아니었어. 내 눈으로 봤다고. 강철이는 침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팔척귀가 윤갑의 홀령을 놔준 게 사실이라면 그건 실수도 우연도 아닌 의도된 방출이었다. 그 팔척귀 뭔가 꾸미고 있어. 강철이는 이무기로서의 본능을 따라 감각을 곤두세운다. 지금 느껴지는 건 단순한 망자의 흔적이 아니다. 윤갑의 홀령은 길들여져 있었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윤갑의 홀령은 궁 안 깊은 곳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왜 그녀가 강철이를 보고 웃지? 왜 내 몸 안에 있던 놈이 그녀의 곁에 서 있지? 윤갑은 지금까지 열이에게 한 번도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위태로울 때마다 걱정했으며 열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럼 그녀가 지금은 강철이 곁에 있다. 그놈이 내 몸을 빌려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이냐? 윤갑의 홀령은 분노한다. 그 분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집착과 뒤섞여 서서히 팔척귀의 감정 장막에 휘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풍산이 나타난다. 윤갑 날이 아니 윤갑의 홀령이여. 그대가 느끼는 원한은 정당합니다. 강철이는 그대의 인연을 빼앗고 그대의 기억을 더럽혔습니다. 풍산의 말은 달콤한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대가 열이를 원한다면, 그대가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싶다면 강철이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갑의 홀령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감정만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강철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바로 그것이 팔척귀가 노리고 있던 틈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열이와 강철이는 아직 서로를 의지한 채 윤갑을 향한 안타까움과 혼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떠오른 윤갑의 홀령은 이제 감정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무너질 균열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밤중 예조판서 안석주는 자신도 모르게 등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풍산의 부름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팔척귀의 목소리였다. 풍산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은 인간 세상의 윤리도 격식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목적만이 존재했다. 검서간 윤갑을 신당으로 유인하십시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려는 자입니다. 풍산의 말에 안석주는 물었다. 검서간 윤갑을 유인해 그곳에서 죽이겠다는 말인가? 풍산은 웃었다. 아니요. 죽이려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강철이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마주할 상대 바로 윤갑이지요. 신당. 본디 무녀의 신령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어야 했으나 지금 그곳은 팔척귀의 그림자와 원한이 맴도는 금기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강철이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안석주가 전한 윤갑의 홀령이 그곳에 있다는 말에 흔들리고 만다. 윤갑, 그 자의 혼이 정말 돌아온 거라면 열이에게 말해야 하나. 그는 혼란에 잠식된 채 발걸음을 옮긴다. 신당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덮쳤다. 그곳에 윤갑의 홀령이 있었다. 강철이. 윤갑의 홀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넌 내 몸을 빼앗았지. 내 사람을, 내 자리를, 내 생을 모두 가져갔어. 윤갑의 홀령은 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 말끝에는 맹렬한 억울함이 실려 있었다. 여리는 날 봐주었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지.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걸 가지고도 태어냈지. 강철이는 침묵한다. 그의 내면에서도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너에게 내 몸을 준 적 없어. 내가 내 몸에 들어온 건 내 죽음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이젠 그 몸도 그 기억도 전부 내 것이야. 윤갑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주위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홀령이지만 팔척귀의 기운을 품은 윤갑의 홀령은 점점 더 큰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건 그냥 홀령이 아니야. 팔척귀가 너를 빚어낸 거구나. 강철이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윤갑과 강철이의 싸움이 아니었다. 팔척귀가 만들어낸 원한의 형상, 강철이의 약한 틈을 찌르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싸움이 시작됐다. 강철이는 야광주를 쓰지 않고 버텨보려 애썼다. 하지만 윤갑의 홀령은 너무도 집요했다. 그는 마치 강철이의 동작을 미리 아는 듯 전곡만을 찔렀다. 너에겐 그 자격이 없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사랑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 윤갑의 홀령의 일갈은 강철이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소 짓던 모습, 강철이에게 넌 내 경기석이야 라던 그날 밤의 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공격 앞에서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대로 버틸 수 없다. 강철이는 드디어 결단을 내린다. 야광주, 이무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 그 빛을 쓰면 그만큼 생명력도 깎여나간다. 하지만 지금 여리를 지키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갑 아니 너를 빚어낸 팔척귀. 내가 이 싸움을 끝내겠다. 강철이의 눈빛이 푸르게 빛난다. 야광주의 힘이 폭발하듯 일어났고 신당 안은 빛의 회오리로 휘감긴다. 윤갑의 홀령은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잠시 후 파편처럼 흩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 강철이는 느낀다. 팔척귀는 이 모든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윤갑의 홀령과의 싸움에서 야광주의 힘을 소비한 것은 팔척귀가 원하던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신당 안은 이미 전장이었다. 바닥은 갈라졌고 천장은 틈이 생겨 달빛이 쏟아졌다. 허공에는 푸르른 야광주의 기운이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윤갑의 홀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갑의 홀령의 음성이 신당 안을 진동시켰다. 그것은 더 이상 윤갑 그 자신이 아니었다. 팔척귀의 원념이 얽혀진 잔재, 강철이를 향한 집착과 질투, 그리고 여리를 향한 오해가 덩어리처럼 뒤엉킨 복합체였다. 강철이는 숨을 몰아쉬었다. 야광주의 힘을 꺼낸 순간 자신의 정수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야광주란 이무기의 생명 그 자체에. 그 힘을 사용할수록 그는 더 이상 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여리에게 돌아가야 해. 그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그는 버텼다. 윤갑의 홀령은 점점 더 흉포하게 변했다. 한때 여리를 살피던 조용한 눈빛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 눈에 오직 강철이에 대한 적개심만 가득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훔쳤다. 내 몸, 내 기억, 내 자리 그리고 그녀까지. 윤갑의 홀령이 손을 뻗는다. 마치 검처럼 날카롭게 찢겨나간 힘의 파편이 강철이의 어깨를 스친다. 핏방울이 떨어졌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더 이상 윤갑의 몸을 빌린 존재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싸우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신당의 중심에서 강철이는 야광주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온몸이 푸른 빛으로 감싸졌다. 그 빛은 윤갑의 홀령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들었고 홀령은 점점 제 형체를 유지하지 못한 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 나는 아직 여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윤갑의 홀령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침내 한 줌의 안개처럼 사라졌다. 순간 신당 안은 고요해졌다. 바람도 멈추고 그림자도 사라졌다. 그러나 강철이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숨이 가빴다. 몸이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야광주가 거의 소진되었음을 느꼈다. 이젠 야광주의 힘이 얼마 남아있지 않구나. 그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여리의 얼굴, 그녀의 따뜻한 말, 그녀가 자신을 경기석이라고 부르던 그 순간. 그 아이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다. 그 단순한 소망 하나에 그는 다시 일어선다.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켜 신당을 나선다.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여리가 달려왔다. 강철아. 여리는 그의 몸을 부여잡는다. 피로 물든 그의 어깨, 푸석해진 눈빛, 흔들리는 숨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혼자 가느냐고. 여리는 울먹이며 강철이의 품을 두드렸다. 강철이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멀리서 팔척귀의 신당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풍산에 눈이 번뜩였고 그의 뒤에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금 피어오른다. 윤갑의 홀령은 사라졌지만 팔척귀는 오히려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철이에게 남은 야광주의 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계속 저의 드라마 뇌피셜을 시청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